안녕하십니까. 신세계서울병원 서보경입니다. 네. 오늘은 이 발목을 우리가 자주 이렇게 삐끗삐끗 접질리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런 발목 불안정성에 좋은 운동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목 불안정성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성 발목 불안정성은 우선 발목의 만성적인 통증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걷다가 잘 인지는 하지 못하실 수 있는데 발목에 힘이 빠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불안정한 느낌을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접질러지는 증상을 호소하십니다. 이런 증상이 근데 이제 내가 막 뭐 며칠에 한번 접질른다 이런 게 아니더라도 뭐 몇 달에 한 번, 뭐 또는 길게는 1년에 한 번이라도 자꾸 반복적으로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 만성 발목 불안정성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한 6개월 또는 1년 이상 있을 때 우리가 만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목 불안정성을 우리가 놔두게 되면 자연 경과는 나중에 관절염으로 진행을 잘 하게 됩니다. 약 78%까지는 이제 관절염이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조금 이제 심한 경우기는 하지만 이제 엑스레이를 보시면 우리가 여기 바깥쪽 복숭아뼈가 보이시죠? 이렇게 길다랗게 발목 접질릴 때 보통 안쪽으로 접질르기 때문에 요 부분이 이렇게 이제 넓어지면서 반대로 여기 안쪽에 이 경골, 이 안쪽 복숭아뼈죠. 이것과 이 밑에 발목 밑에 이 거골이라는 뼈가 자꾸 부딪히면서 이 연골이 손상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엑스레이이기 때문에 연골은 보이지 않죠. 해서 이 위에 경골과 밑에 거골 요 사이에 있는 요 빈 공간이 요게 이제 연골이 사실은 있는 건데 이쪽은 뼈와 뼈끼리 이제 맞닿아 있죠. 요것은 이제 연골이 다 닳아서 뼈끼리 닿고 있는 비정상적인 관절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뼈도 이렇게 생겨나게 되고 공간이 줄어들죠. 이 반대쪽도 가만 보시면 이렇게 뼈가 좀 자라나 있고 공간도 좀 좁아지고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보통 바깥쪽 복숭아뼈에 이제 전거비 인대라는 인대가 주로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그 인대의 역할이 이제 앞뒤로 발목이 움직이는 것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역할도 하는데 그 인대가 이제 만성적으로 좋지 않으면 발목 거골이 이제 경골에 대해서 자꾸 앞뒤로 움직이니까 앞을 자꾸 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이유로 여기 앞에 뼈에 이제 골극이라는 이제 뼈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연골도 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만성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우선 급성으로 발목이 접질른 이 그 인대 관절을 잡아주는 이 하얀 딱딱한 인대 요것이 이제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게 이제 염좌죠. 그래서 이런 급성 발목 염좌가 선행하게 되는데요. 이 급성 발목 염좌는 근골격계 손상 중에서 가장 흔합니다.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로 안쪽으로 접질러지는 경우가 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이제 안쪽 그러니까 내반 그리고 안으로 이제 발목이 돌아가는 이 내회전 되면서 주로 다치게 됩니다. 다치는 인대는 옆에서 봤을 때 요거 제가 모식도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렇게 이제 노란색으로 칠해 놓은 게 이제 복숭아뼈죠. 바깥쪽 복숭아뼈를 둘러싸고 바깥쪽 이 발목 외측 인대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비골이 있고 뒤에 이제 큰 뼈 경골이 있고 밑에는 거골이 발목 관절을 받쳐주고 있고요. 밑에 뒤꿈치 뼈인 종골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이 인대는 이제 앞에 있다 해서 이 전거비 인대가 되겠고요. 이것은 종비 인대. 이거는 전하경비 인대. 그리고 이 뒤쪽에 비골과 거골을 연결한다 해서 후거비 인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접질리게 되면 그 결과는 30%에서 만성화 되게 됩니다. 이 만성화 어떤 경우에서 그러면 더 잘 되느냐? 이것도 이제 많은 데이터들이 수집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어떤 신빙성 있는 그런 요소들을 좀 모아봤더니 비만, 우리가 체중이 많이 나가면 아무래도 발목이
이 큰 체중을 이 작은 발목이 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접질리게 되고요. 하체 근력이 이제 저하된 분들, 왜냐면 이 발목뿐만 아니라 다른 관절도 다 그렇지만 보통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하얀 인대가 딱딱한 인대가 이 관절들을 다 둘러싸서 이제 잡아주긴 하지만 통상 이 근육 그리고 근육에서 이 힘줄로 이어지는 이런 그 동적인 이런 구조물이 이 관절을 항상 움직여주고 또 잡아주기 때문에 이 하체 근력이 특히 저하된 분들은 발목 염좌가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스포츠 활동을 이제 많이 하는 분들이 당연히 더 다칠 확률이 올라가겠고요. 더 만성화될 확률도 높아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특히 뭐 MRI를 찍어보거나 했을 때 이런저런 많은 인대들을 많이 심하게 다치게 된 경우에 또한 만성으로 잘 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가볍게 접질른 그런 급성 발목 염좌에서도 이 만성화로 가지 않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경우에도 만성화로 많이 갈 수 있는 것이 발목 염좌가 되겠습니다. 이 발목 불안정성의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용어가 좀 당연히 생소하시겠지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오늘 최대한 사실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알기 쉽게 좀 말씀을 드려서 이 발목 불안정성에 대해서 좀 좋은 아이디어를 이제 가지실 수 있게 좀 요약을 잘 해왔는데요. 이 기계적 불안정성이라는 것은 실제로 좀 객관적으로 자꾸 늘어나고 발목 간격이 그리고 인대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엑스레이 중에서도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이제 접질리는 방향으로 손을 이렇게 이제 또는 기계로 밀었을 때 이 벌어지는 것이 이제 보이면은 느슨한 발목 관절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할 수 있고요. MRI를 찍으면 인대 자체가 이제 변성이 와 있거나 또는 이제 느슨한 경우, 아니면 얇아진 경우, 이런 경우들에 우리가 기계적 불안정성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두 번째는 이 기능적인 불안정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좀 더 이제 주관적으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죠. 해서 위에 엑스레이를 찍거나 MRI를 찍어도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나는 불안정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렇냐면 이 근력이 약화되어 있거나 또는 접질린 후에 감각신경이 회복이 덜 돼서 보통 이렇게 접질리려는 상황이 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골건이라든지 이런 근육들이 딱 당겨줘서 접질리는 걸 막아줘야 되는데 그런 이제 감각신경이 회복이 잘 되지 않아서 자꾸 이렇게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입니다. 엑스레이를 보시면 전방 전이 스트레스 검사라고 하는데요. 왼쪽 사진은 정상적인 이제 그냥 발목을 가만 놔뒀을 때의 상태이고 이제 오른쪽은 이렇게 앞으로 발 뒤꿈치부터 이렇게 발을 앞으로 잡아 당겼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 뒤에 관절 부분이 이렇게 이제 벌어져 있죠.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가만 놔두면은 정상적이어 보이지만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면은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불안정성이 있는 아까 말씀드린 기계적인 불안정성이 확인되는 엑스레이입니다. 우리가 전면에서 보더라도 왼쪽에는 관절 간격이 이렇게 일정한데 이렇게 안으로 접질리는 것처럼 이제 내반을 시켜보면 이렇게 이제 발목이 많이 틀어지죠. 이런 것을 확인해서 우리가 만성 불안정성을 진단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MRI를 찍게 되는데요. 인대의 두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제 위에서 우리가 우리 발목을 내려다본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비골, 이제 바깥쪽 복숭아뼈, 이것이 이제 거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까만 게 인대인데 이렇게 이제 전겁이 인대가 거골에서 비골까지 까맣게 일자로 대략 한 2mm 이내로 잘 연결되어 있죠. 하지만 이 MRI에서는 이렇게 많이 얇아져 있죠. 대략 한 1mm 이내로. 그래서 이제 인대가 굉장히 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인대가 두껍다고만 또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자꾸 접질르고 하다 보면 인대가 이 변성이 와서 좀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조직으로 변화가 오면서 이렇게 괜히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약간 좀 느슨한 느낌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두꺼운 경우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색이 좀 연하죠, 아까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느슨하면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일자로 보이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변성된 인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만성 불안정성의 어떤 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 불안정성의 이제 치료에 대해서 보실 텐데요. 우선 비수술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두 가지 분류 중에서 기능적인 불안정성, 그러니까 MRI나 뭐 스트레스 엑스레이 이런 쪽으로는 인대 이완이 확인되지 않지만, 그래도 자꾸 이렇게 뭔가 어긋나는 이렇게 뭐 좀 힘이 빠지고 불안한 느낌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비수술 치료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치료 방법은 이제 보조기인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반깁스나 뭐 통깁스 뭐 이런 깁스는 보통 이제 이렇게 니은자로 발목이 아예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이제 그 제품이죠. 하지만 이 보조기라는 거는 이 발목이 이제 아래 위로는 이제 움직여지지만 이렇게 접질러지지는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양옆에 보통 이렇게 프레임이 이렇게 쇠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좀 단단하고 좋은데요. 그런 보조기를 차고 우리가 인대를 쉬게 하고 회복을 통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병원에서 체외 충격파, 인대 강화 주사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물리치료나 이제 주사 치료로 통증을 완화시키고 인대를 이제 딱딱하게 염증을 가라앉히고 인대를 회복시킬 수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한다고 이제 아까 늘어났던 인대가 이렇게 이제 실제로 쪼그라들어서 뭐 짱짱해지고 이렇게 되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비골근 강화 운동, 아까 발목 관절을 잘 잡아주는 근육이 중요하다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각신경 훈련, 그래서 이제 접질리지 않게 이제 우리 반사적으로 막 접질러지는 상황이 왔을 때 뇌가 인지를 하고 근육이 반사적으로 이렇게 딱 이제 잡아줘서 이렇게 접지르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감각신경 훈련도 중요하고,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기계적 불안정성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엑스레이, 스트레스 엑스레이, 그리고 이제 MRI를 촬영해서 우리가 진단을 한 뒤에 이런 아까 말씀드린 보존 치료에도 이 증상이 지속될 때는 수술이 좋겠습니다. 해서 이제 목적은 그런 이제 인대를 다시 튼튼하게, 그러니까 짧게 다시 만들어줘서 발목을 잘 잡아줘서 자꾸 불안해서 움직여지면서 또는 접질리면서 연골이 이제 손상되고 또 통증이 오고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관절염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자, 수술 방법에 대해서들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말씀을 드리면,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수술 방식이 변형 브로스트롬 술식이라는 수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발목 외측 부분에 이제 인대를 해부학적으로 재건을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전거비 인대 그리고 종비 인대에 대한 술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목 만성 불안정성의 이제 표준 수술 방법이 되겠고요. 기능적 결과가 아주 좋고, 그리고 합병증이 이제 별로 없는, 그리고 26년 정도의 이제 수술하고 어떻게 됐나 논문에서 이제 평가를 해봤더니 그런 장기 출시상에서도 뭐 90% 이상 만족해하는 아주 이제 좋은 수술이 되겠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수술을 해드려도 모두 이제 다 만족하시고 불안정성도 해결이 되고 굉장히 이제 좋은 수술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우리가 발목 아까 바깥쪽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면 이제 복숭아뼈가 있고 전거비 인대가 있죠. 이제 다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이제 자꾸 접질르는 인대는 이렇게 이제 느슨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인대를 뼈에서 떼고요. 뼈에 이제 구멍을 이렇게 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을 이렇게 이제 뼈에 안에 이제 넣어 놓은 다음에, 이제 이 방법은 사실 모든 의사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 왔는데요. 이 실들을 이렇게 이제 인대에 다 뜬 다음에 이렇게 당겨서 타이트하게 복원을 시켜서 이제 꼬매 놓습니다. 여기서 다가 아니라 외측 지대라는 인대가 따로 이렇게 얇게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같이 당겨서 뼈에다 붙여서 이렇게 접질리지 않도록 굉장히 튼튼하게 봉합을 해줍니다.
수술 후 재활 또는 만성 불안정성이 있는 분들에서 어떻게 재활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술이 이제 마치고 2주 될 때까지는 이제 상처도 아물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통증도 이제 조절해야 되고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이제 목발을 하고서 약간씩 이제 딛기도, 약간 체중을 조금 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반깁스는 이제 항상 차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주 정도가 지나면 이제 상처가 해결이 되죠. 이제 실밥도 뽑고 이제 샤워도 가능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기부스를 이제 빼고 발목을 좀 움직여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제 부츠 같은 이제 에어로 꽉 잡아주는 이제 보조기를 차고 이후 한 달 정도를 이렇게 이제 목발 없이 이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 스트레칭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발목 관절은 뒤로 이제 젖히는 굴곡, 그리고 이제 신전, 발목을 이제 밑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돌리고 바깥으로 돌리는 것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수술을 했기 때문에 또는 인대를 이렇게 다친 상태에서는 자꾸 이 접질러지는 쪽으로 이렇게 인대를 자극해서는 좋지 않습니다. 해서 이제 스트레칭을 하지만 이 접질러지는 이런 내반 안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골건 강화 운동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 비골건 강화 운동은 우리가 이 발목을 뒤꿈치를 축으로 이 발목을 바깥으로 이렇게 돌리는 힘을 주면 요 바깥에 복숭아뼈 뒤쪽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이 비골건이 굉장히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작을 벽에다 대고 발목을 이렇게 미는 힘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발목이 이제 돌아가지는 않으면서 비교적 정적인 자세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비골건이라는 이제 힘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비골건이라는 힘줄이 발목이 접질러질 때 접질리지 않게 이렇게 이제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 근육을 키워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0초 정도 제가 이제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신발을 벗고 했지만 신발을 신고 이제 이제 책상 어떤 다리나 아니면 벽 이런 데서 이제 대고 이렇게 이제 미는 힘을 주면 한 10초 정도 유지하는 것을 이제 뭐 수십 번, 하루에도 수십 번 이렇게 이제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술 후 3개월까지 이제 6주 이후의 일이죠. 그때는 이제 한 발로 서는 연습, 그리고 이제 미니 스쿼트, 그러니까 너무 깊게 앉는 이제 풀 스쿼트 말고 약간 앉아서 앉았다 일어났다. 처음엔 그냥 하기 어려우면 옆에 이제 책상이나 벽을 좀 손을 대고 우리가 이제 가볍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까치발 드는 연습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는데요. 한 발로 서는 것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처음에는 벽에 손을 짚고 한 발로 서서 이렇게 이제 버텨봅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이런 운동들이 다 이제 처음에는 정적인 운동 먼저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벽을 안 짚고 그냥 한번 우리가 또 균형을 잡아가면서 균형 잡는 운동이 아까 중요하다 했으니까 벽을 안 짚고도 해봅니다. 그래서 한 15초에서 한 30초 가량 이렇게 설 수 있으면 잘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이게 되면은 이제 이 깍지를 팔짱을 끼고 스스로 좀 넘어지기 쉬운 이런 환경을 만들어서 이렇게 균형 잡는 연습을 더 보강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까치발 들기인데, 환자분들께 항상 수술하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막상 해보려니까 또 균형 잡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이제 넘어지기 쉬운 환경을 결국에는 만들어서 이렇게 균형을 잘 잡으시도록 이렇게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들고 있다가 내리고, 일단 처음에는 양발로 하셔야겠죠. 이제 다치지 않은 발로 도움을 좀 주다가 나중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되겠다 싶으면 이제 한 발로 이제 시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술 후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몇 가지 또 조금 더 힘든 재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Y 밸런스, 한 발 도약, 한 발 3회 도약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Y 밸런스라는 것은
이제 중앙에 서서 이제 그 수술한 발을 땅에 대고 수술하지 않은 발을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서 그 세 개의 꼭지점에 살짝 닿았다가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체중을 이렇게 확 갔다가 오면 이렇게 우리가 균형을 이제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살짝만 닿고 이렇게 컨트롤된 모션을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요게 이제 거리를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조금 멀리 못 나가겠지만 최대한 좀 멀리 뻗으려고 이제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수술하지 않은 발로 서서 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이 멀리 발을 디딜 수 있는지 이 거리를 재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한 발로 디뎌서 반대발로 이렇게 뻗었을 때 대략 한 4cm 이내 또는 뭐 한 90% 정도의 거리 그 정도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연습이 된다면 이제 어떤 다음 단계인 그런 스포츠로 조금 이제 복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이 회복이 안 된 다음에 하면은 다시 이제 스포츠를 하다가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이제 한 발 도약.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뛰어서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엔 이제 또 적응이 되면 그 다음엔 조금 더 멀리 뛰는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하다가 최대한으로 우리가 이제 뛸 수 있게 되면 내가 어느 정도 회복된 날 보기 위해서 또 이제 수술하지 않은 발과 이제 또 거리를 비교해 봅니다. 최대치 해서 그것도 한 대략 90%가 안 된다. 그러면 아직 스포츠로 복귀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한 발 3회 도약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그 전 것들이 이제 다 되고 나면 이렇게 처음에는 약하게 이제 3번 뛰어서 내가 어디까지 뛰었나 이제 보고 점점점 늘려가서 나중에는 이제 아주 열심히 뛰어서 이제 어디까지 되나 해서 이제 건강한 발 쪽과 비교를 해서 내가 얼마나 회복됐는지 약 90% 회복됐는지 이렇게 이제 봐가면서 다음 단계로 가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4번도 이제 우리가 조금 뻣뻣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이제 좀 하셔도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범위에 이제 그런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깅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조금 이제 격하지 않은 스포츠부터 해서 조금씩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발목 불안정성에 대해서 또 좋은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